자,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효가 되면 어떻고 취소가 되면 어떻고 해제하면 어떻고 라는 거 요 내용인데,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조문을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거 설명 자체도 법 조문에 다 나오는 내용을 그냥 제가 그림으로 표시한 것 뿐이니까요. 이제 조문을 계속 읽는 연습해서 혼자 조문을 읽을 능력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시험 쳐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조문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문 안 읽고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되면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문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요거, 자, 지금부터 2페이지, 프린트물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741조 해서 조문이 나옵니까? 741조.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제 741조에서 부당이득의 내용이란 말 나오죠. 그러면 그 조문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권리가 변동되는 법률상 원인이 뭐다? 그 권리가 왜 변동이 된다라는 겁니까? 법률행위 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십시오. 권리 변동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규정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 즉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 그랬죠. 그럼 권리가 변동되는 법률상 원인이 뭐다라는 겁니까? 법률행위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법률상 원인, 즉 계약이 본인이 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741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말이 권리 변동의 법률상 원인인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서로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게 바로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뭡니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부당이득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결론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론 부분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법적인 표현으로 옮겨 놓으면 요래되는 겁니다. 자, 계약을 했는데 내가 계약금 주고 나니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 떼이는 겁니까? 돌려받는 겁니까?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면 이래 가야 되는 거고 채무불이행이 돼버리는 거고 내 잘못 아닙니다. 근데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계약금 떼인다, 돌려받는다.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법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돌려받는다. 그게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되면 741조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748조 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뒷페이지 3페이지 가가지고 자, 748조에서 수익자의 반환 범위란 조문 나옵니까? 이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리고 앞으로 볼 일 없을 겁니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한가롭게 설명드릴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 3페이지에 748조를 보니까, 자, 1항에 보니까 요래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저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을 진다. 즉, 전조의 책임,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될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선이다라고 하면, 이제 모르고 계약이 무효가 된 즉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걸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익이 현존한 범위 내에서 그게 바로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항을 한번 보십시오. 악의 수익자는 에서 나옵니다. 2항에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된다. 즉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악의의 부당이득 반환할 때 악의의 수익자, 즉 악의자는 얘는 뭡니까? 받은 이익에 이자에 손해 있으면 뭡니까? 손해배상까지. 근데 748조는 제가 이 시험 범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기억해 줘도 훌륭한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니는 아나 이러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부당이득 반환은 이 범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로 갑니다. 103조. 자 그럼 다시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밑에 보시면 103조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즉 반사회 질서의 계약, 반사회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고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약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계약이냐? 그거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저런 겁니다. 원조 교제 계약이라든지 도박 계약이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반사회적인 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것도 무효인데, 예. 근데 자, 제가 이거 할 때 이런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서로 원조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원조 교제의 대가로 얘한테 집을 하나 증여를 해줬다. 집은 너무 센가?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차를 하나 증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제 취향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드라마 봐도 집까지는 안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차를 하나 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명 사이 원조 교제 계약 자체가 뭡니까?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인 원조 교제 계약에 기해서 일어난 증여 계약, 이것도 뭐다라는 겁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무효가 되면 아까 741조를 보니까 무효가 되면 항상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에서 자 얘는 받은 거 돌려주고 야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는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조 교제에서 갑을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자 만약 부당이득 반환에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법은 누구만 보호를 해주는 결과가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야만. 됐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달리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보십시오.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는 무효긴 무효인데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뭡니까? 746조라고 하는 별도의 불법 원인급여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2페이지 다시. 자, 741조 밑에 746조 한번 보시죠. 2페이지. 예, 746조 보니까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불법 원인급여란 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바로 103조에 나오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예, 불법이. 자, 그럼 요거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생략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746조를 다시 보십시오. 자, 불법의 원인으로 이 불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즉 원조 교제입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넣어갖고 읽어볼게요. 자, 불법의 원인으로 즉 원조 교제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 자 이거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갑이라는 애는 원조 교제의 대가로 을한테 사준 차 이거를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746조에 그렇게 불법 원인 급여해서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론. 이제 무효는 가는 길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든지 아니면 불법 원인 급여로 가든지.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로 가면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해서 중거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도대체 자, 언제 그러면 이 무효가 언제 부당이득 반환을 하고 언제 불법 원인급여로 가는가? 자,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일로 가고 어느 경우는 일로 가는가? 그건데요. 자, 우리 불법 원인급여는 오직 뭡니까? 103조 반사회적인 경우에만 불법 원인급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자, 여기 앞에 오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 왜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확정, 가능, 적법 뭐 이런 게 없으면 다 무효. 그리고 뭐 의사 표시 불일치 혹은 의사 표시 하자 했다. 여기도 무효 사유들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효들입니다. 이런 무효들은 모조리 다 뭐다라는 겁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103조, 오직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 이것만 어디로 간다라는 겁니까? 불법 원인급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하고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전 앞면이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가 나오면 딱 뒤집으면 그거는 뭐다라는 겁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나와야지 거기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 앞면이 예를 들자면 뭐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다 혹은 강행규정이 위반돼서 무효다 라고 나오면 딱 뒤집으면 그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직 불법 원인급여는 103조하고만 결합을 한다라는 거, 그거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무효 정리를 했고, 자, 이제 취소 갑니다. 취소. 자, 일단 취소는, 자, 이거 앞으로 배울 겁니다. 제사, 강착 해가지고 4개 다 배울 겁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미성년자에 한 명만 기억하십시오. 미성년자 외에 피성년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요. 야들은 나중에 중개사법 보시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냥 야하고 똑같구나. 미성년자하고 똑같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한능력자 나오면 뭡니까? 미성년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의 없이 만약 법률행위 제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사기 강박 착오 요거도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개입니다. 제사 강착 요래 딱 4개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취소 사유는 요렇게 딱 4개입니다. 요 외에는 취소 사유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4개, 제사, 강착 외에는 전부 뭐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무효겠지 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나올 때마다 구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소 사유 빼놓고 나면 대부분 다 무효가 될 거니까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하나씩은 뒤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가 나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그 141조 조문 나옵니까? 자, 141조 해가지고 취소의 효과라는 조문 나오죠. 자,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취소한 법률행위는 즉 취소를 한 계약은 즉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즉 요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합계와 원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11월 25일 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자, 법정 대리인 즉 엄마 아빠가 미성년자를 연락에 자, 네 부모 허락도 없이 뭔 짓이야 해가지고 연락에 팼는 건 아니고 교육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쓰다 넘어줬다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허락 없이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엄마 아빠가 자, 임대인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야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소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 즉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은
자, 여기 11월 26일 요날 임대차 계약 취소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은 11월 26일입니까? 11월 25일입니까? 예. 그게 바로, 예. 취소권은 여기서 취소를 했지만 취소 효과, 취소가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랬죠? 무효가 되는 시점, 여기서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다라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처럼 효과가 거꾸로 쳐올라가는 거, 이거를 요래 부릅니다. 소급을 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소급. 그러니까 소급은 법은 여기 있는데 법 규정은 여기서 여기 현재 여기 있는데 자, 법 규정이 적용되는 건 여기서부터 법 규정을 적용하자라는 겁니까? 그 전에도 적용하자라는 겁니까? 그 전에도. 그래서 자 여기서 취소냈는데 취소의 효과를 여기서부터 생기게 하지 말고 뭡니까? 처음부터. 예, 그래 그 의미가 바로 소급효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급한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취소가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효가 되면 똑같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뒤에 141조 단서 한번 볼게요. 자,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만 해가지고 다만 자, 제한 능력자 야가 누굽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법조문에 요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봅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자,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제한 능력자는 그 이익이 현저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제한 능력자는 요 뒤에다가 요렇게 딱 씁니다. 선악 불문하고 요 말을 하나 꺽쇠 표시해가지고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조문을 볼 때 제가 중간중간에 조문에 없는 내용을 꺽쇠 표시해가지고 추가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꺽쇠 표시해서 그걸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야입니다. 미성년자는 이렇게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데 야는 선이냐 악이냐 안 따지고 야는 141조 단서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야는 항상 현존 이익이더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법 규정을 하나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조문에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가십니다. 요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취소 정리하십시오. 취소 사유 4개 정리하십시오. 제사 강착. 그리고 취소가 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가 라는 거.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그거. 그리고 자, 무효가 돼버리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제사 강착. 야들이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반사회적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기당한 게 또 반사회적인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는 항상 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으면 그냥 야는 항상 뭡니까? 일로 가는 겁니다. 됐죠? 네, 요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고 103조 야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취소 이거는 절대로 일로 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야는 그냥 일반적인 무효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 우리 12월 달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맛배기로 그 계약법을 잠시 고래 말씀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해제 이거는 내년 2월에 배울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뭐 2월에 배우든지 3월에 배우든지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나오니까 미리 결론 부분을 좀 알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제하고 일단 취소가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해제를 하고 언제 취소를 하는가? 자, 해제라는 거는 자, 지금부터 자, 그 밑에 141조 밑에 한번 보십시오. 548조 조문 나옵니까? 그거 보니까 해제 효과 원상 회복 의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야는 또 별도로 이렇게 조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제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채무불이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거는 나중에 계약법에 가가지고 이행지체니 이행불능이니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 채무불이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는데 자, 사기당해갖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기를 당해갖고 자,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저랑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가 여러분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언제까지 중도금 주고 언제 잔금 주세요. 그럼 내 등기 넘겨줄게 해서 계약서에 다 써놨는데 자, 중도금 지급 시기에 제가 잠수를 탄 겁니다. 전화 연락해도 안 받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의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채무불이행이라는 겁니다. 채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안 지켰다. 그게 바로 의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이행지체니 이행불능이네. 요거는 나중에 배우실게요. 구체적으로. 자, 요렇게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해제가 되면 자, 지금부터 548조 해제 효과 원상회복 의무에서 조문 한번 보십니다. 자, 1항. 자, 조문 보십시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과 별도의 조문이 이렇게 하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원상회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자, 요렇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면 이제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 요걸 지게 되는데 원상회복은 여기는 지금 소개가 안 되고 있지만요. 자, 특징이 우리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근데 원상회복은 이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선악 불문하고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은 우리 보십시오.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항상 받은 거 싹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있는 것만 돌려고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있는 것만 주고. 근데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이익 현존 여부 불문 이거 다 썼든지 안 썼 남아있든지 그거 안 따집니다. 원상회복은. 그래서 원상회복은 뭐다라는 겁니까?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싹 다. 그래서 내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리고 썼든지 안 썼든지 간에 나는 뭡니까? 받은 거 싹 더 돌려주고 그렇게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야는 소위 말해 인정사정 봐줍니다. 아이고 니 불쌍하네. 이거 밖에 없노. 할 수 없네. 요건 받을게.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다가와.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인 범위는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부당이득 반환하고 원상회복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뭐가 더 빡세다라는 겁니까? 해제가 더 빡셉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자, 거기 548조 2항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548조 2항 조문 한번 보십시오. 시험 문제 한 문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548조 2항 전항의 경우에 전항 즉 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 즉 이자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받은 게 금전이다라고 하면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지만 원상복구, 즉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548조 2항을 제가 틀리게 읽겠습니다. 어떻게 틀리게 읽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 맞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또 틀리게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전화의 경우에 즉 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자,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해제한 날이 아니라 뭡니까? 돈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를 할게요.
자, 요 11월 5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11월 26일 날 여기서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난 너랑 계약 해제한다. 이래 되면 이제 서로서로 원상회복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은 금전, 자, 집을 만약 받았다라고 하면 집에 등기 말소하고 다시 넘겨줘야 되는 거요.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원금만 주면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되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는, 자, 11월 27일부터 이자 가산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26일부터 가산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자, 11월 6일부터 이자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11월 5일부터 계산하라는 겁니까? 11월 5일 받은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11월 5일부터 계산해 주라는 겁니까? 네가 해제한 날부터 계산해 주라는 겁니까? 5일부터입니다. 26일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자주 냅니다.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받은 날부터입니다. 요 날부터 이자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 놓으시면,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자, 해제는 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가지고, 자,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고 원상회복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해제가 가지고 채무불이행, 이제 이래 볼 겁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결론을 미리 봤는데 뒤에 가가지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제할 수가 있고 해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소원, 손해 요래 외울 겁니다. 소원, 손해. 자, 손해 보는 게 소원인지 손해를 끼치겠는 게 소원인지는 모르겠다만은 소원, 손해입니다. 이게 소급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권 요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거 반환버리면 이거 소급효, 원상회복 의무 보면 뒤에 가가지고 뭡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가가지고 세 개 하는 것보다는 앞에 조금씩 나올 때 그 야금야금 보는 게 뒤에 훨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반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무효가 나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자, 타인의 재산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을 입혔으니까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당이득 반환은 748조를 보니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범위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교제했다 혹은 도박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계약이 무효긴 무효인데, 자, 이거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뭡니까? 불법 원인급여라는 데 해당이 돼서 반환 청구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세요라는 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취소입니다. 일단 취소는 사유 4개를 기억을 하십시오. 땡땡땡땡 하시고, 그리고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즉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시점은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가 처음부터인가. 됐죠? 그리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제 무효가 되면 똑같이 부당이득 반환,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 차이 난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이제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준다라는 거, 그거 한번 아까 141조 단서에서 보긴 봤습니다. 근데 크게 뭐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것 좀 하고. 그리고 취소하고 비교해야 될 개념이 해제입니다. 자, 해제. 그래서 야들은 일단 사유가 다릅니다. 사유가. 그리고 자, 일단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제하고 취소는 자, 반환 가는 길이 다른,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요거는 별도로 548조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원상회복은 싹 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만약 받은 게 금전이다라고 하면 이자까지 붙여줘야지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자는 해제한 날부터 붙여준다, 받은 다음 날부터 붙여준다, 받은 날부터 붙여줘야 된다. 예, 11월 5일. 받은 날부터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이렇게 살짝 장난을 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오늘 하실 거 다 봤습니다. 자,
집에 가신단 말이 아니고 중요한 거 다 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자꾸 보십시오. 네 덩어리, 무효는 어떻게 되고, 반사회적인 행위 무효는 어떻게 되고, 취소는 어떻고, 해제는 어떻고, 라는 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요거를 항상 보십시오. 자, 그럼 어려운 내용 이제 다 봤습니다. 조금 수월하게 가볼게요. 자, 당사자 관련돼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뭡니까? 무효, 이거는 취소사유다라는 요 정도. 이건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관련돼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라도 비게 되면 이건 뭡니까? 무효다.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부당이득 반항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103조 위반되면 이건 뭡니까? 불법 원인급여라는 데 해당해서 반환 청구 못하더라는 거. 이거 상세한 내용은 내년 1월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대충 틀만 잡아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 요걸 좀 보시는데 의사표시는 자, 제가 그냥 수업도 대충 자, 요래 대충 요거 한번 보고 갑니다 해가지고 그래 갈 겁니다. 의사표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 나중에 문제 한 도 문제 외우면 그냥 풀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글자가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충 취지가 기출 문제들 이렇게 몇 문제 이래 보시면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 요거를 조금 언급을 하자면 요렇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표시 라는 거 요 놈도 크게 나눠보면 요렇습니다.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 자 표시 요래 나눠지는데 의사 이게 바로 생각입니다. 머릿속의 생각. 그래서 의사 요거를 효과의사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의사는 생각입니다. 근데 자 생각만 해가지고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까?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의사 표시입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이거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시, 요게 표시행위인데, 표시행위, 요거는 생각,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 그게 표시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지라는 거, 요런 생각을 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표시하는 거,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 표시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말로 하든지, 아니면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쓰든지 서면으로 써가지고 자 이제 혹은 카톡을 보내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외부에 표시가 되면 그게 의사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그래 갑이란 애가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뭡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자 요렇게 오케이 해주면 이제 뭡니까? 짜장면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자, 이런 경우 있겠습니까? 자, 실제로는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자, 날도 춥고 해가지고 표시 행위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호호 불면서 짬뽕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늘상 짜장면 먹는 애였는데 그날도 짜장면 먹을 의사로 들어간 겁니다. 반점에. 근데 실수로 옆에 막 먹는 거 보니까 자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그래도 내 짜장면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 생각 막 하면서 실수로 사장님 나 짬뽕 한 그릇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내 생각하고 얘기한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 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짜장면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뭐 갖다 주더라는 겁니까? 짬뽕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짜장면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럼 짬뽕에 대한 계약은 성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짜장면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이제 의사와 표시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선 불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자, 요 경우가 나오는데, 자, 요것도 우리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7번에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에 개관해가지고, 자, 의사 표시, 즉, 의사 표시가 정상 유의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 불일치한다. 혹은 하자가 있다. 이래 되면 이건 뭡니까? 정상 아니다. 유효한 의사표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107조부터 110조까지 조문 4개를 정하는데요. 그거 보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아느냐, 불일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뭐 비진의 표시, 통정 호의 표시, 착오해서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것들 나중에 볼 겁니다. 차차. 근데 우선은 요겁니다. 자, 제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나는 원래 짜장면 먹을 생각이었는데, 예? 실수로 짬뽕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장님, 나 짬뽕 한 그릇 가지고 주세요 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얘가 진짜 짬뽕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순간 고민에 빠지겠죠. 보면은 짜장면에 대한 계약인 줄 알고 돈을 딱 짜장면 값만 준비해 왔는데, 근데 짬뽕은 그래도 한 2,000원 정도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거 뭐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거지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불일치하는 사실을 제가 인식을 한 겁니까? 제가 실수 몰랐다라는 겁니까? 몰랐다. 이게 바로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그러면 착오에 의해서 나는 짜장면을 시켰는 줄 알았는데 짬뽕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건 짬뽕에 대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건지 안 된 건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반점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여러분 반점에 저는 짜장밖에 안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오늘은 가가지고 제가 짬뽕 한 그릇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짬뽕을 주겠죠? 줬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을 딱 붙잡고 하는 얘기가 사장님 죄송한데 원래는 여기 와서 짜장밖에 안 먹잖아요. 근데 내가 주문을 실수한 것 같네. 짬뽕으로 잘못한 것 같네. 그러니까 이거 좀 몰라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이거 없었던 일로 하고 짜장면 다시 갖다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쟁이 마음 같아서 막 쳐받고, 다시 오지 마 해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럼 손님 제가 또 한 대 쥐 맞으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퍼뜨려야죠. 아이고, 어디 갔다니만, 예? 음식도 개판인데, 사장 성질은 더 개판이 돼 해가지고, 예, 막 찍어가지고 올려야죠. 자, 그래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과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보십시오. 분명히 착각해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분명히 뭡니까? 사유는 요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9조 한번 볼까요?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해가지고 3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봅니다. 착오.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에, 즉 계약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짜장면과 짬뽕을 헷갈린 거, 착각한 거, 혹은 실수한 거, 이거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당이 되면 취소가 될 거고, 해당이 안 되면 취소가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붙잡았으면 붙잡고, 사장님, 혹시 우리 민법 109조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아세요? 해가지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4강착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취소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넣고 인간 꼬라지 정말
찌글찌글해져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겁니다. 왜냐하면 자 짜장면 짬뽕 헷갈린 거 이게 법률행위 내용 즉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입니까? 안 중요 부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억수로 중요할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어차피 뭐 한 끼 때우는 게 점심으로 한 끼 때우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안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 부분인지 안 중요 부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점심 때 반드시 반장 가가지고 이 짓을 한번 해보십시오. 욕 먹으면 이거 안 중요 부분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거고요. 욕 안 먹고 순순하게 뭡니까? 취소해주면 뭡니까? 이거 중요한 모양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착오가 있다라고 해서 항상 취소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연락이 중요한데 또 그러나 해가지고 뒤에 한번 볼까요? 109조. 자,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즉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이렇게 줄여서 표의자라고 부릅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중과실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과실,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뭡니까? 엄청나게 부주의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또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워 나가실 겁니다. 과연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시면서 하나씩 고려 배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자, 뭐 거기 통정 호의 표시라는 거 있고 비진의 표시라는 것도 있고 요래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은 지금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우리 107조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 조문 찾으셨습니까? 진이가 아니다. 그게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비진의 표시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107조가 조문이 어렵습니다. 조문 읽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 즉 의사표시를 한 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는 건 유효라는 말입니까? 무효라는 말입니까? 유효. 효력이 있을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거는 유효인데 원칙적으로 그러나 해가지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자, 이제 앞으로 자, 공부하시면서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이런 표현들을 이따금씩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법총칙에서는 이런 표현이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알았거나 할 때 알았다를 우리가 아까 악이다, 몰랐다, 알았다 뭡니까? 악이다, 선이다 요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다 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는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 수 있었는데 내가 알 수 있었는데 라는 거는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까? 자, 몰랐다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부주의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부주의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게 이거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그거를 깜빡했네. 그리고 그거를 과실 있다. 과실 잘못 있다라고 요래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악이 과실 있다. 과실 요래 부릅니다.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는 악이하고 과실하고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거나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 또는입니다. A거나 B는 A, B 둘 다가 아니라 뭡니까? A든지 B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는 것은 둘 다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악의가 있든지, 즉 알든지, 혹은 과실이 있든지, 잘못이 있든지. 됐죠? 네, 그래서 요건데, 자, 앞으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겁니다. 비교적 공부하시면서. 근데 한번 봅니다. 우리 형사적으로, 형법적으로는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거하고, 어쩌다 보니까, 자, 우리 살인하고 과실치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과실치사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죽일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일 의도로 찌르고 패고 이래 되면 뭡니까?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일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패다 보니까 좀 세게 맞아서 애가 죽어버렸다. 그게 과실치사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형사적으로는 자, 악의, 고의하고 과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민사적으로 자, 예를 들자면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아니고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를 먹기 위해서 뭡니까? 막 패가지고 죽여갖고 개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막 개를 먹기 위해서 잡아갖고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한테, 개 주인한테 손해배상, 개값 물어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안 물어주는 겁니까? 그럼 언제든지 눈에 띄는 거, 어이구, 저거 하가 그냥 잡아갖고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남의 재물을 손상을 시켰으니까, 예, 재물 손괴에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개값 물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개를 먹기 위해서 막 패가지고, 자, 개가 죽여갖고 먹었다. 그럼 개값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어이구, 귀엽네 해가지고, 고놈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걔가 갑자기, 저놈한테서는 뭔가 살인의 의미, 살견의, 예, 기운이 나오네 해가지고, 걔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면, 큰일 났다, 이러다가 심장마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워갖고 먹었습니다. 그럼 걔값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주는 겁니까? 자, 걔를 일부러 잡아먹었다. 걔값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걔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걔가 심장마비 해가지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네 해가지고 그거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고의, 일부러 그랬든지 내가 실수로 그랬든지 결론은 어차피 손해가 났지 않습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러면 자, 악의를 뒤집으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선의. 그리고 과실이 있다. 잘못 있다.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과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선의 또는 무과실이 되겠습니까?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 되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고민해 보십시오. 자, 요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걸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조금만 쉬고 갈게요.